자, 6번 자본 기출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와 해당 계정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항목은 자, 자본 항목에서 자, 뭐뭐뭐란 자본거래에 해당하지만 자본금이나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을 말한다. 자, 여러분, 자본금이나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은 뭘까요? 그렇죠. 자본 조정을 말하는 거죠. 자본 조정을 말한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 자본 조정에는 어떤 계정 과목이 해당이 됩니까, 여러분?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 조정이 맞죠? 자, 그러면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의 항목이죠. 그러니까 틀렸고요. 자, 여기서 해당되는 것은 그렇죠. 2번밖에 없네요. 자, 1번의 답은 2번이었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자본 조정의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각 계정 과목은 독립적이라고 가정함 이렇게 돼 있어요. 독립적이다. 자, 자본 조정에 해당하는 걸 찾으면 되겠네요. 그죠? 자,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잉여금이죠.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입니다. 그렇죠? 감자차손도 자본 조정이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그렇죠. 자본 잉여금이죠. 그러면은 자본 조정에 해당하는 건 60만 원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2번의 답은 1번이었고요. 자,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본의 분류 중에 그 성격이 다른 것은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고요. 자기 주식, 감자차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그렇죠. 자본 조정 계정 과목이죠. 그럼 여기서 성격이 다른 것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되겠네요. 그죠? 자, 4번으로 가볼게요. 회사가 증자할 때 우리 증자라는 거는 주식을 발행하고 자본금이 대면에 증가되는 걸 증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해서 발행한 경우 자,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이 초과했다는 건 5천원짜리인데 6천원에 발행했다. 그럼 1,000원만큼은 우리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뭘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본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라고 배웠죠.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볼게요. 자,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자본 잉여금의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자본 잉여금 계정 과목을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 계정 과목이에요. 감자 차익은 자본 잉여금이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항목입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은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자본 잉여금이고 사업확장 적립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우리가 이익잉여금에 속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도 자본 잉여금에 해당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은 법정적립금으로 이익잉여금에 속하는 겁니다. 주식 선택권은 여러분 우리 앞에 본문에서 배우진 않았지만 이거는 간단하게 한번 좀 정리해 보면 주식 선택권은 우리가 자본 조정에 해당이 돼요. 이걸 하나 단순 암기해 주세요. 자, 그러면 자본 잉여금에 해당하는 거는 25만 원, 30만 원, 35만 원 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60에다가 90만 원이 되겠네요. 답은 2번이겠네요. 5번의 답은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분류되는 계정 과목 중 성격이 다른 것은 자,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이죠. 미교부 주식 배당금도 자본 조정입니다. 미지급 배당금은 부채예요, 부채. 그죠? 감자차순도 자본 조정이니까 여기서 성격이 다른 것은 그렇죠. 미지급 배당금이 되겠습니다. 자, 7번으로 볼게요. 6번의 답은 3번이었고요. 자, 7번.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익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주식 배당 시 자본금은 증가하고 이익여금은 감소한다. 그렇죠, 여러분. 자, 우리가 제가 이렇게 멈춰놓고 잠깐 메모를 했는데요. 주식 배당의 붕괴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배당 선언을 하게 되면 그쵸? 대변에 있던 미처분 이익여금이 차변으로 줄고요. 우선은 주식을 발행해서 준 건 아니니까 미교부 주식 배당금 해서 자본 조정으로 기록해 놨다가 주식을 발행해서 주면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줄고 자본금이 증가하는 구조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에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잡혔다가 없어지는 거니까 결국에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에는 이익잉여금이 줄면서 자본금이 증가하는 이런 형태를 갖게 되는 거죠. 자본금은 증가하고 이익잉여금은 감소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식의 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맞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기말 재무상태표상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당기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이 반영되기 전의 금액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자, 우리가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현금 배당이나 주식 배당으로 처분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처분은 한 후에 이익잉여금이 재무상태표에 갈 수 없는 이유가 우리가 현금 배당이나 주식 배당은 다음 연도 2월 말이나 3월 초가 돼야 됩니다. 근데 재무상태표는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상에 처분 전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재무상태표 상의 날짜는 12월 31일인데 그 잉여금에 대한 처분은 그 이후에 다음 연도 차기 2월 말이나 3월 초에 처분이 확정되기 때문에 처분이 되기 전에 이익잉여금이 재무상태표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주식 배당과 무상증자는 순자산의 증가가 발생한다. 자, 주식 배당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 보시면 이익잉여금 자본이 줄면서 자본금 자본이 늘어요. 순자산이라는 게 자본이에요, 여러분. 그럼 결국에 순자산, 자본의 총 금액의 변동은 없어요.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이 줄고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늘어나는 거니까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자본 총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죠? 증가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서 잘못됐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었는데 무상증자라는 게 여러분 어떤 거냐면 대변에 쌓여있던 자본잉여금을 예를 들어서 우리 무상증자라는 거는 증자는 자본금이 증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대변에 쌓여있던 우리 자본잉여금, 뭐 주식 발행 초과금이나 이런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시키고 무상주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배당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주식을 무상주를 주는 거고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무상주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원이 다릅니다. 그죠? 네. 그 차이지만 무상증자도 결국에는 자본잉여금이라는 자본이 줄고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늘어나니까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자본 총계에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변에 있던 자본잉여금이 100원이 줄면서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100원이 늘었어요. 자본이 100원이 줄고 자본이 100원이 늘었으니까 자본의 항목 간의 변화는 있지만 자본 총계에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즉 자본 순자산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순자산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구성 항목이 바뀐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가볼게요. 자, 7번의 답은 4번이었고요. 자, 8번입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자본 조정으로 분류되는 개정 과목은 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 잉여금이고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이죠. 그럼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주식 발행 초과금도 자본 잉여금, 감자 차익도 자본 잉여금이니까 자본 조정으로 분류되는 건 2번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8번의 답은 2번이었고요. 자, 9번으로 가볼게요.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본금은 발행한 주식의 액면금액에다가 발행 주식수를 곱한 거죠. 자, 100주를 한 주당 액면금액 5,000원에 발행했다. 그럼 이제 100조 곱하기 5,000원 하면 50만 원이 자본금이 되는 거예요. 그쵸? 맞는 표현입니다. 자본은 기업의 소유주인 주주의 몫으로 자산에서 채권자 지분이 부채를 차감한 것이다. 맞죠?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미실현손익의 성격을 가진 항목으로
당기순이익에 반영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당기순이익에 반영을 안 시키는 거였잖아요. 그죠? 답은 3번이었네요. 9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우리 이익여금은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법정적립금, 의무적립금, 미처분 이익여금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했었죠. 법정적립금의 대표적인 게 그렇죠. 이익준비금, 현금 배당액의 최소 10%를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법적으로 적립을 하게끔 상법에서 규정이 돼 있다. 그렇게 여러분 정리를 했죠. 자, 9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10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중 자본 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잖아요. 자, 우리 자기 주식, 주식 매수선택권, 주식 선택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 계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2번이었다. 참고로 주식 선택권은 자본 조정이다 이렇게 단순 암기 하나 정도는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회계 1급에서 또 다루기는 조금 범위를 오버하는 거라 제가 그냥 단순하게 암기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11번입니다. 자, 자본금 1,000만 원인 회사가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을 각각 실시하는 경우에 회사가 적립해야 될 이익준비금의 최소 금액이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이익준비금이라는 건 현금 배당액의 최소 10%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현금 배당이 자본금의 10%를 현금 배당이라고 했으니까 요 1,000만 원의 10%면 그렇죠. 100만 원이죠. 그럼 100만 원의 10%면 그렇죠. 10만 원이 최소 적립돼야 될 금액인 거죠. 그죠?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니까 이 1,000만 원의 2분의 1이면 500이잖아요. 근데 아직 500이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소 10만 원을 적립을 해야 된다. 2번이 답이네요. 11번의 답은 2번이었고요. 12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자본잉여금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감자차익 자본잉여금 맞죠?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이에요. 사박장전입금도 이익잉여금에 들어가는 거고 주식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이고요. 자기주식 처분 이익도 자본잉여금.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나 감자차손이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 계정 과목입니다. 그러면 자본 잉여금에 해당하는 건 30만 원, 50만 원, 30만 원이니까 얼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110만 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객관식 문제를 풀어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기본 문제를 풀고 또 기출 문제를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또 하면 되니까 이 정도는 정리를 한번 하고 있어 보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이제 붕괴와 관련된 문제들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붕괴 문제 항상 말씀드릴 때 제가 꼭 부탁드리는 거는 화면 잠깐 멈춰 놓고 우리 교재에는 이 붕괴 해답이 안 적혀 있으니까 어, 연필로 붕괴를 써보고 그리고 맞춰봐 달라고 꼭 부탁드리죠. 자, 저는 여러분이 붕괴를 한번 연필로 써왔다고 가정하고 수업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10월 25일 사업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새로운 보통주 주식 5,000주를 액면 금액 5,000원짜리인데 주당 만원에 발행을 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옆에 계산기 갖고 계시죠? 5,000주 곱하기 만원 하게 되면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자,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됐으니까 보통예금 자산이 5천만 원이 증가됐을 거고 자, 주식 발행했으니까 대변의 자본금인데 자본금은 항상 무슨 금액으로? 그렇죠. 액면 금액이니까 5천주 곱하기 5천원 하게 되면 2,500만 원이 자본금이 됩니다. 그럼 이것만 놓고 보면 2,500만 원만큼이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지금 신주 발행비로 5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됐죠? 그러면 우리 신주 발행비는 어떻게 해요? 별도 비용 처리하지 않고 그렇죠. 발행 금액에서 차감한다 이렇게 정리했죠. 그럼 지금 발행 금액이 5천이니까 50만 원을 차감하면 순수하게 발행된 자금은 조달된 자금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자,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4,950만 원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4,950만 원이 조달됐고 자본금이 액면 2,500이니까 나머지 얼마겠어요? 그렇죠. 2,450만 원만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할증 발행됐을 때 신주 발행비가 발생하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신주 발행비만큼. 자, 2번으로 가볼게요. 자, 11월 17일 회사가 보유 중인 자기 주식 전부를 2,500만 원에 처분하고 매각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차변에 보통 예금 자산이 증가했겠죠? 자, 자기 주식을 처분한 거니까 자기 주식이 대변으로 없어져야 되는데 자기 주식의 장부 금액은 2,325만 원이 돼요. 자, 그러면 이것만 놓고 보면 나머지 금액 175만 원이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이렇게 분계가 돼야 되는데,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의 계정의 잔액이 차변에 150만 원이 있었대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차변에 기록되는 거니까 차변에 지금 잔액이 150만 원이 남아 있어요. 그죠? 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났다 하더라도 차변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거부터 우선 상계하고 그러고도 금액이 부족하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잡아라.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차변에 있던 자기 주식 처분 손실 150만 원을 우선 대변으로 상계하고 그러고도 들어가야 될 25만 원은 그렇죠.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이렇게 서로 상계해서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9월 10일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바에 따라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유상증자라는 게 주식을 발행하고 돈을 받은 게 유상증자예요. 기업의 입장에선. 증자, 자본금이 증가됐는데 유상, 자금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주식 발행하고 대가 받은 게 유상증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식 발행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새로운 주식 신주 만주를 액면가액 한 주당 1,000원짜리를 주당 1,500원에 발행했대요. 그럼 만주에 곱하기 1,500원 하게 되면 1,500만 원이 1,500만 원인데, 그죠? 만주에 1,500원 하게 되면 자, 더 읽어볼까요? 자, 수수료 12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증자대금이 보통 예금에 입금됐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만주 발행했고 한 주당 1,500원. 자, 그러면 1,500만 원인데요. 자, 요 밑에 요 답이 좀 미스가 나 있는데요. 잠깐만요. 자, 여러분 이거 조금 오타가 나가지고 제가 이거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보통 예금으로 입금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지금 1,500원이면 만주면 얼마예요? 계산해 보시면요. 만주에 1,500원 하게 되면 1,500인데 지금 수수료 여기 보니까 12만 원을 제외했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1,500에서 12만 원을 빼게 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1,488만 원이 돼요. 이거를 보통 예금에 입금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자본금이 뜨는데요. 자본금은 항상 액면 금액이었죠. 그죠? 액면 금액이 만주인데 한 주당 1,000원이니까 1,000만 원이 자본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 200만 원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그러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차변에 있으니까 우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약자로 썼습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우선 차변에 있는 걸 대변으로 상기하고 그러고도 금액이 부족해요. 그건 뭐라고 하면 돼요? 그렇죠.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약자로 썼어요, 여러분. 주식 발행 초과금이 288만 원이다.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는 게 맞아요. 이 위에 게 카피되다가 잘못 이게 복사가 돼 가지고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번 학습을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4번 문제입니다. 자, 11월 22일 사업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새로운 보통주 주식 만주를 주당 액면 금액 5,000원짜리를 주당 만 원에 발행을 했대요. 발행 대금은 보통 예금 통장으로 입금됐대요. 자, 그러면 만주에 만 원이면 얼마인가요, 여러분? 만주에 만 원이면 1억이죠. 자, 보통 예금 1억 자산이 증가하고요. 주식 발행했으니까 대변의 자본금인데, 그렇죠. 자본금은 액면 금액입니다. 그럼 만주에 5천 원이면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신주 발행과 관련된 비용 100만 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대요. 그러면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겠죠. 그럼 나머지 이제 대차 차익을 맞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1억인데 5,100이니까 4,900만 원만큼은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주식 발행 초과금. 만약에 이 이전 문제처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얼마 있었다 그러면 그걸 우선 상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5번으로 한번 와볼게요. 자, 9월 25일 공장 신축용 토지를 취득했대요. 취득 대가로 주식을 발행해서 줬대요. 여러분, 이런 거를 우리가 혹시 앞에 본문 강의할 때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이런 걸 현물 출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증가하고요. 자, 50만 원. 자, 그 다음에 토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토지의 공정가치가 100만 원이니까 차변의 토지를 공정가치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50만 원만큼은 그렇죠.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자본 잉여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6번으로 한번 와볼게요. 7월 20일 보유 중인 자기 주식 12,000주를 처분했대요. 자기 주식 12,000주에 대한 장부 금액이 1,200이래요. 그러면 자기 주식이 대변으로 없어지겠죠. 그죠? 그리고 이걸 1,150만 원에 처분했대요. 근데 보통 예금으로 입금 받았대요. 그럼 보통 예금 1,150만 원이 증가됐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50만 원만큼이 차변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난 것인데, 여기 보니까 대변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30만 원이 있었대요. 그러면, 그렇죠. 자기 주식 처분 이익 대변에 있는 거를 우선 차변으로 상기하고, 그러고도 부족한 건, 그렇죠.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볼게요. 7월 30일 보유 중인 자기 주식 100주를 100주 중에 25%, 100주에 25%면은 25주겠죠. 그죠? 25주를 처분하고 처분 대금은 전액이 단일 보통 예금에 입금됐대요. 50만 원에 처분했으니까 이제 50만 원이 입금이 된 거죠. 그러면 자, 25주만 처분이 된 거잖아요. 100주에 25%면. 그죠? 근데 한 주에 지금 12,000원에 취득했으니까 계산기 눌러보세요, 여러분. 25주 곱하기 12,000원 하게 되면 30만 원이 자기 주식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잔액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걸 우선 차변에서 대변으로 상기하고 그리고도 부족하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갈 텐데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잔액이 없었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요 차이 나는 금액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자본 잉여금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8번에 8월 5일 신주 2만 주를 발행하여 건물을 취득했다. 이것도 현물 출자네요. 그죠? 자, 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이며 발행 시점의 공정가액은 8,000원이다. 자, 건물의 공정가치가 안 나와 있는데 주식의 공정가치가 나왔어요. 그러면 공정가치를 취득 원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예요? 2만 주에 곱하기 8,000원이 공정가치니까 1억 6천만 원만큼의 건물을 받은 거죠. 대가를. 그죠? 예, 공정가치로 최대원가를 잡는 겁니다. 이렇게. 어, 자, 주식 발행했으니까 대변의 자본금. 자, 자본금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2만 주인데 한 주당 5천 원이니까. 그렇죠. 1억이죠. 그럼 6천만 원만큼은 그렇죠.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잉여금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 얼마 있었다 그러면 그걸 우선 상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단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7천만 원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7천에서 6천만 원만 대변에 그냥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경우의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밑에 분기의 해답이 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아까 요 3번은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수업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